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플러스 김용석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 즉 2020년 1월 18일 오전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파워포인트 플러스의 시장조사 보고서 코칭 워크숍 과정 소개 영상 댓글에 신박사TV 운영자인 신영준 씨가 제 워크숍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용은 우와 이런 것도 돈 받고 가르쳐요? 양심은 있는 건가? 뭐와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었죠. 신영준 씨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댓글을 달게 되었는지 전후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브리핑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하죠. 이야기는 201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빅보카와 왕공의 저자인 신영준 씨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고 그때 처음 만났죠. 미팅의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제가 2009년에 낸 파워포인트 블루스의 후속작을 자신이 기획자로 있는 로큰미디어에서 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신영준 씨는 인생 공부와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였는데요. 그를 동원하면 제 책의 내용과 관계없이 베스트셀러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이미 다른 출판사와 후속작에 대한 계약이 있었고 마케팅으로 책을 팔아치울 생각은 없어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게 신영준 씨와 얼굴을 마주한 처음이자 마지막 미팅이었죠. 그때 신영준 씨와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고 인생 공부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페북 마케팅 채널의 메커니즘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모르는 세상이더군요. 그 뒤로 간간히 타임라인을 통해서만 소식을 보게 됐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신영준 씨가 기획하고 로큰미디어에서 펴낸 홍춘웅님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를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소위 40인의 넷드리킹 사건이 터집니다. 유명 블로거 등 40명에게 책을 보내서 서평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생각만큼 서평이 올라오지 않자 신영준 씨가 택배비가 수백만 원이나 들었는데도 서평을 올리지 않는다면서 택배비도 못 건졌다. 그저 친분을 목적으로 만나는 넷드리킹 사이라 쓸모없다 라고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타임라인에 올리면서 주변에 공분을 샀습니다. 때를 같이 해서 사회 각계의 표절 문제를 지적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감동근 교수가 방대한 레퍼런스를 요약 정리했다는 완벽한 공부법을 읽었는데 맥락 없이 나열되는 바람에 공허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면서 이 책을 비판합니다. 신영준 씨는 여기에 반격에 나섰죠. 2019년 6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신박사TV를 통해서 감동원 교수를 비난하면서 지식인들이 나라를 독점하고 있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거라 하면서 소위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자신을 따르는 일명 졸꾸러기에 참전을 독려합니다. 저는 그때 감동 교수는 잘 모르고 신영준 씨와 페북 친구였습니다. 패치는 제가 봐도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었고 그 분노를 쏟아내는 동영상에 소름이 끼쳤죠. 그 정도까지 분개할 사안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일단 보면서 사태를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후 한 발짝 더 나가죠. 신영준 씨는 다음 방송에서 그는 감 교수의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했고 그렇게 되어도 자기 탓은 아니라고 비아냥됩니다. 그걸 보고 저는 페이스북 친구를 끊었죠. 이건 좀 사람으로서 너무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신영준 씨가 자꾸 저렇게 폭주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무슨 사고라도 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분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분노하고 도서사기 감시단의 전신인 졸꾸의 신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죠. 졸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졸꾸러기의 신이라고 하는 신영준 씨를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저 역시 초기부터 그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영준, 고영성 씨와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실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19년 6월이었고요.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였죠. 신영준, 고영성 씨와 체인지 그라운드는 독서와 출판 시장을 교란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과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회적 기업 사칭, 표절과 저작권 침해,
독서 모임 서평을 통한 수익화 등입니다. 체인지 그라운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를 예로 들어보자. 인터넷 여러 곳에서 계속 특정 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서평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이 책에 대한 평들이 좋으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다른 매체에서 그러니까 구입을 덥석하게 되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서평을 쏟아낸 곳이 체인지 그라운드 한 군데였다는 겁니다. 복수 리뷰를 보고 구입하는 독자들의 행동을 역이용하는 지능적인 마케팅이었죠. 게다가 이 서평들엔 광고 표시도 없습니다.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지는 거죠. 독자들은 보이지 않는 서평의 체인에 둘러싸이게 되죠. 저는 이걸 체인 마케팅이라고 불렀습니다. 체인 마케팅은 3단계 구조입니다. 일단 홍보 대상이 정해지면 책이겠죠. 광고글이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 공유해서 독자들에게 노출한 거죠. 관건은 이 많은 리뷰들을 같은 출처에서 나온 광고란 걸 모르고 지속적으로 여러 번 노출하도록 기만하는 겁니다. 광고 같지 않게 같은 출처인 걸 모르게 여러 번 노출되도록 지속적으로요. 독자들은 여러 개의 다른 매체에서의 호평 일색의 리뷰에 노출되고 나면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책이라고 믿고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돈의 역사는 70일간 106개의 리뷰 콘텐츠가 체인지 그라운드가 운영하는 9개 페이지에서 175회 공유됐고 수백만 명에게 다중 노출됐습니다. 결과는 베스트셀러 2위로 나타났죠. 체인지 그라운드는 수년간 총 18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13개 페이스북 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아무도 이들이 같은 회사라는 걸 몰랐죠. 광고 콘텐츠의 출처는 많으면 많을수록 독자에게 다양하게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약 40여 개의 채널이 발견됐고요. 총 15명이 운영하는 그런 채널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채널들이 체인지 그라운드가 운영하는 그런 채널이었죠. 자, 15명 가지고는 모자릅니다. 그래서 컨텐츠 생산 피라미드를 아래로 확장해서 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의 리뷰를 적은 투자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계를 고안하죠. 우리 책에 대한 긍정적인 서평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말입니다. 아까 40인의 넷드링킹도 그의 일환 정도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는 2018년부터 대교의 후원을 받아서 그들의 페이스북 페이지 더불어 배우대를 운영 대행하면서 사회공헌이란 명분으로 빡독과 싱큐베이션이라는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서 모임이 배출한 이들을 언젠가부터 서평잡이 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올린 서평으로 독자를 더욱더 촘촘하게 감쌀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체인지 그라운드는 서평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 좋았고 이들은 공짜 독서 모임에 참가할 수 있어 좋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 같은 영향력 있는 매체가 혹여 내 글을 공유해 주기만 하면 단숨에 블로그 스타가 될 수도 있죠. 윈윈 모델입니다. 돈의 역사 홍보에 쓰인 100여 개의 독서 리뷰를 분석해보면 독서 모임 참가자의 서평은 참여 인원수와 게시물 수에서 체인지 그라운드 직원들을 양적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합법적인 컨텐츠였죠. 그리고 이들의 서평은 요즘 체인지 그라운드가 운영하는 페이지들의 주요 컨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홍보 대상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했습니다. 두 부류의 대상이 있었죠. 신영준 씨가 관계 있는 로크미디어의 책이냐 아니면 그 이외의 출판사의 책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외부 의뢰자는 주로 출판사입니다. 이들은 카드뉴스 1회에 200만원, 동영상은 250만원, 카드 플러스 동영상 콤보는 300만원을 받고 1년에 100회 정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카드뉴스처럼 자신들의 매체를 통해 광고해줍니다. 구독자가 유튜브를 합쳐 총 300만 정도가 되니까 할만한 거죠. 내부 의뢰자는 로크미디어입니다. 넷드링킹 사태가 있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기획한 책을 출간했다면 그 이후 2019년 6월부터는 2주에 한 권씩 번역서를 출간하고 있죠. 외부 의뢰사의 카드 광고는 광고 표시가 없고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많아서 완벽하게 독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도감단이 이를 공정위에 신고해서 시정 공고를 받기도 했죠. 로크미디어는 5개의 새로운 브랜드로 번역서를 출간했고
독자들은 이들 책이 모두 로크미디어의 책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의 첫 9일간 컨텐츠 생산표입니다.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촘촘한 그물망의 모습,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들의 목적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고 수익을 더 올릴까 하는 거였죠. 이 구도가 체인지그라운드가 작동하는 주요 방식이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만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내부를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시도를 발견할 수 있죠. 지난 6개월간 도서사기 감시단은 여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6개의 활동을 요약해드리죠. 먼저 표절과 저작권 침해 이슈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고영성 씨와 신영준 씨가 쓴 모든 책이 검증 대상이고요.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고 있죠. 일취월장 제3장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까요? 뒤에 보이는 텍스트가 60페이지를 압축해 놓은 원문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이 챕터의 인용 표시는 3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장의 맨 처음을 한번 보기로 하죠. 먼저 첫 단락은 인용 표시대로 자신있게 결정하라가 아니라 고영성 씨 자신의 책인 명저 비즈니스 답하다를 페이지 전체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복사해서 붙인 자기 표절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볼까요? 하단부 절반은 같은 해 초에 출간된 왕공에서 역시 그대로 복사해 가져온 자기 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용 표시가 잘못된 그대로 복사해 붙인 자기 표절은 60페이지 중 얼마나 될까요? 컬러로 표시된 부분이 인용 표시가 없는 자기 표절 부분입니다. 본문의 3분의 1이 넘는 것 같죠? 즉 20페이지는 이전 책에서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인용된 부분을 볼까요? 파란색으로 인용된 부분 역시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 많은 내용을 가져다 붙였습니다. 대체 아무 표시가 안 된 자신들이 직접 쓴 부분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거의 없어 보이죠? 일취월장뿐만 아니라 왕공과 빅포카 등의 조사 결과도 놀랄만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표절과 저작권 부분만 따로 시간을 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사회적 기업 4층입니다. 이들은 2017년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이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란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했고, 심지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사 로고 위에 사회적 기업인 소셜 엔터프라이즈를 뜻하는 SE 마크를 달았습니다. 도서사기 감시단의 신고로 고용노동부는 2019년 10월 7일 시정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추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대가를 받은 광고임에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법 위반은 체인 마케팅을 위한 필요 요건입니다. 도서사기 감시단은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광고 표시를 요구했고 2019년 8월부터 카드 뉴스 하단에 광고 표시를 시작했지만 지금도 계속 노출되고 있는 지난 수년간의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되지 않아서 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현재 심의 중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대응입니다. 신영준 씨는 2019년 6월 이후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은 안건으로 비판하는 분들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을 했고 실제로 두 사람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며칠 전 첫 번째 소송이 무혐의로 확정되어 종결됐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소송 역시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계속해서 소송 협박을 받고 있죠. 우리는 로크미디어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도중에 디자인연구소가 2014년 허위로 설립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신고해서 2019년 11월 28일부로 디자인연구소의 직권 취소를 이끌어냈죠. 이와 관련해 5년간의 세제 혜택 등의 환수를 추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 이슈는 앞선 5개의 이슈를 보다 의미가 크고 복잡합니다. 이 역시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에 빡독을 한번 봐주시죠. 2018년 시작했고 이드메인 2019년 싱큐베이션을 시작해 현재까지 3기가 끝났습니다. 현재는 2020년부터 4기가 운영 중이죠. 체인지그라운드가 원하는 로크미디어 책 서평이 대량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3기 신큐베이션에 도입된 신큐어는 2주에 한 권씩 로크미디어의 책을 읽고 100명이 서평을 써내는 방식으로 해서 500개 이상의 서평을 끌어모았습니다. 빡독X는 신큐베이션 출신들이 전국에 만드는 지역 조직으로 현재는 여기에서 보이는 20여 개에서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이슈 외에도 크고 작은 이슈들이 더 많지만은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통해 보셨겠지만 이슈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신영준 씨의 소통 방법입니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언사와 억지 논리로 별 관계없는 사람도 적으로 돌리거나 있는 사람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주특기죠. 저 역시 신영준 씨와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전 제 비즈니스와 개인 활동은 별개라 생각해서 파워포인트 블루스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까지 일체 신영준 씨와 체인지 그라운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영준 씨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방해함으로써 저 역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할 필요가 생겼죠. 아마 오늘 구독자분들께서는 영문도 모르고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력이 치게 되어서 정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의 채널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 결과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리핑 시간에 다시 뵙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